당시에 당고종이랑 측천무가 애를 6명이나 낳았어요. 사남 2녀였는데 대박인 게 뭐냐면 자기 딸을 일부러 죽이더니 본부인 황후마마가 내 딸을 죽였다고 당고종한테 지랄을 떨어. 자,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우리? 드디어 나당연합으로 고구려도 멸망하고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또 통일왕조 당나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수나라랑 당나라는 뭐예요? 어떤 민족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수나라랑 당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지 쟤네는 한족이 아니다. 근데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이 한족이야 라면서 같은 민족 같은 정체성을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당나라 하니까 이거 아시죠? 당나라 군대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합지졸 군대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당나라 군대가 실제로 오합지졸이었느냐?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왜 저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냐면은 불명확한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욕 오지게 하잖아. 일본 사람들 욕 오지게 하고 옛날에도 그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도 저 중국 새끼들 일본 새끼들 외놈들 이러면서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막 업신여기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랬겠어.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중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 군대들을 조선의 입장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 근데 당나라는 이미 그 옛날에 멸망했고 당나라 멸망 이후에는 송나라도 있었고 원나라도 있었고 명나라도 있었고 청나라도 있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구태여 당나라 군대라고 한 거냐? 한국은 한국인데 코리아라고 하죠. 중국도 중국인데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고 이런 것처럼 조선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당인이라 그래서 당인. 그러니까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고려라고 부르고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코리아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런 거 마냥 중국을 당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고 그리고 중국을 또 비하하려는 심리도 있었고 당나라 새끼들 음식 맛없다 당나라 새끼들 같다 요렇게 쓰는 느낌. 그러면서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그게 그나마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당나라 군대가 생각보다 개쩔었대요. 엄청 강했고 초반에는 굉장히 뛰어난 군대였고 정복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당나라가 군대가 꽤 괜찮게 강력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거를 보면은 당나라의 군대는 생각보다 꽤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당나라도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을까? 측천무후랑 양귀비 때문에. 엄청 이쁜 여자라고 할 때 양귀비 같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양귀비랑 측천무 때문에 당나라가 개작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측천무가 튀어나와서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엔 양귀비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집안 개판되게 만들고 그 다음 황소의 난까지 일어나서 당나라가 개박살나요. 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야? 요 세 가지. 당나라의 멸망 과정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측천무후, 양귀비, 황소의 난. 당나라가 618에서 907년까지 있었다는 거는 뭐예요? 한반도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고 후삼국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 시기에 당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이 있었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측천무후. 측천무후가 누굴까? 이거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측천무후가 누구냐면은 이세민의 후궁입니다. 당태종의 후궁. 당태종 누군지 아시죠? 당나라를 세운 이연의 아들이죠. 원래 측천무후가 너무 얼굴이 이뻐서 측천무후가 14살 때 당태종이 후궁으로 들여요.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당시 당나라 법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후계를 잇지 못한 후궁은 비구니가 돼야 된다. 아들을 못 낳고 후계자를 못 낳으면 비구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태종의 후궁이 돼가지고 이제 인생도 피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측천무후가 후계를 못 이어서 나중에 절 들어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죽고 나서 당태종의 9번째 아들인 당고종 이치가 다음 황제가 돼요.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당태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측천무는 뭐야? 새엄마잖아, 새엄마. 근데 얘가 자기 아빠가 첩으로 들인 측천무를 9번째 아들인 당고종이 좋아했다는 거야. 당고종이 몇 살이었냐면 얘가 628년생이야. 측천무는 624년생. 새엄마가 나보다 4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당고종이 새엄마인 측천무를 좋아했다는 거야. 좋아했는데 비구니가 된 거야. 근데 당고종이
자기를 좋아해왔다는 거를 지 아버지 살아있을 때부터 좋아했거든. 새엄마를 당고종이 그거를 측천무도 알고 있었어. 지금 측천무의 상황은 뭐예요? 난 비구니로 살기 싫다. 나는 지금 다시 황궁으로 돌아가서 권력을 이제 쟁취하고 싶고 그런 입장이죠. 측천무가. 근데 당고종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비구니로 절에 들어가 있을 때 당고종한테 편지를 보내요. 당고종에게 고종아 마음이 심란해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보여. 여러 생각이 들어서 초췌해지고 있고 난 그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걸 못 믿으신다면 제가 보낸 치마에 눈물 자국을 보세요. 편지에다가 지 치마를 같이 보냈대요. 어디서 그냥 그 흙탕물 주사다가 이제 끼얹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보냈대. 그래서 651년에 당고종의 후궁이 됩니다. 근데 측천무가 권력욕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대. 자긴 첩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부인 당고종의 황후를 조져야 지가 실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황후를 조지려는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당고종이랑 측천무가 애를 6명이나 낳았어요. 4남 2녀였는데 대박인 게 뭐냐면 자기 딸을 일부러 죽이더니 본부인 황후마마가 내 딸을 죽였다고 당고종한테 지랄을 떨어. 그러니까 당고종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눈깔 돌아가지고 이제 그거에 속아 또 당고종이. 그래서 실제로 황후를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측천무가 이제 당고종의 황후의 지위, 와이프의 지위를 얻게 돼요. 근데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 당고종은 당시에 다른 후궁들이 낳은 아들 중에서 황태자를 초이스했었어. 측천무의 아들이 아닌.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조져요. 조지고 자기 아들 당고종과 측천무 사이에서 낳은 장남 이홍을 황태자로 앉힙니다. 앉히더니 이제 지가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해. 당시 황제 입장에서도 네가 정치에 관여를 할 건 좀 선 넘는 건데 이거 좀 조져야겠다. 그러면서 당고종이 측천무의 권력이 너무 나대지 못하도록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측천무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측천무가 자기를 조지려고 하는 그 설계를 하던 신하들 걔네들을 싹 다 처형시킵니다. 역모를 꾸몄다고 주작을 해가지고. 근데요 이미 요 상황쯤 되면은 당고종이 오늘 내일 할 때야. 측천무가 저 짓을 하고 설치고 다녀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신하들도 솔직한 얘기로 오늘 내일 하는 황제 말 듣겠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저희 모 말 듣지. 당고종이 오늘 내일 할 때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측천무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당고종도 죽기 전에 측천무후 첫째 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실제로 당고종도 그래 너가 황제 해라 라고 이홍이 황태자로 딱 정해집니다. 근데요 이홍 얘가 머리가 우동살이 아니었어. 얘가 아무리 친엄마가 측천무더라도 얘도 권력 욕구가 있던 애라서 울엄마를 내버려두면 내가 황제 되었을 때 울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내가 황제가 되었을 때 울엄마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견제를 해야 된다. 요런 다 각을 보고 있던 거야. 측천무가 딱 보니까 자기 아무리 친아들이고 첫째 아들이더라도 같은 거야. 저 아줌마 어떤 아줌마야? 자기가 황후 되려고 자기 딸까지 죽이면서 설계한 여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황태자인 자기 친아들 이홍을 독살합니다. 자기 딸도 죽여서 자기가 당고종의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황후마마도 조진 다음에 자기가 사실상 황후 되더니 자기 첫째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둘째 이안 이제 둘째가 황태자가 돼요. 근데 측천무가 볼 때 이 둘째도 못 믿어온 거야. 또 갈아치워요. 그래서 셋째 당중종이 황제가 됩니다. 얘가 그래도 측천무 지엄마 말을 잘 들었대 얘가. 근데 며느리가 또 난리야. 측천무의 며느리가 권력을 또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시어머니 측천무가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지 아들이랑 며느리를 세트로 쳐내요. 그렇게 이 당중종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중종이 684년 1월에 황제가 되거든요. 2월에 나가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달. 그 다음 이제 넷째 당예종을 황제로 앉힙니다. 요때부터는 사실상 당예종이 황제였더라도 당나라의 황제는 누구다? 측천무였다. 황제가 있으나 마나 있어요. 아들들이 황제면 뭐해? 권력들은 측천무가 다 해먹었기 때문에 황제가 있으나 마나 했다. 그렇게 결국 자기 넷째 아들 예종이 황제가 된 지 6년 만에 690년 측천무가 레알로 황제가 됩니다. 자 이제 당나라의 실제 레알 황제는 누구예요? 측천무죠. 실제로 측천무가 돼요. 그러더니 불교를 퍼뜨려. 왜?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미륵부처가 현생에서 여자 황제로서 내가 딱 나타난 거다. 이런 시입삽 소리를 하면서 이제 불교와 미륵부처를 이용해서 이제 장사를 잘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가 황제인 거가 옛날에는 좀 공격의 구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천무후 말년에 네가 왜 황제냐? 당나라를 세운 이안 이세민의 후손이 황제가 돼야 되는데 이씨도 아니고 여자가 어디 황제를 해먹느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측천무가 나가리 되고 자기가 폐위시켰던 당중종 셋째 있죠. 이 사람한테 다시 황제를 넘기고 나가리가 됩니다. 요때가 근데요. 당나라의 내부에서는 굉장히 개판이었을지 몰라도 당나라 쌉 전성기였어. 이세민이 황제를 할 때의 600년대의 당나라만 해도 300만 가구였어요. 당나라가. 근데 700년대 중반 한 100년밖에 안 갔는데도 890만 가구로 불어요. 인구가. 당시의 당나라 인구가 5,30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너무나 잘 나가던 당나라에서 연애 문제. 그놈의 연애 문제. 하여튼 당나라는 이 연애 문제 때문에 피곤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 지금. 737년에 당나라 황제가 누구였냐면 현종. 현종이라는 애가 당나라 황제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나 이뻐하던 후궁이 있어서 첩이. 근데 그 후궁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양반 멘탈이 나간 거예요. 황제 멘탈 나가면 나라 꼴 어떻게 됐겠어? 개판 나는겨.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의 여자들, 현종이 좀 이뻐하고 좀 좋아할 만한 좀 후궁 없나면서 전국에 있는 여자들을 물색합니다. 며느리들을 다 빼서. 근데 여기서 대박이었던 사건이 일어나요. 현종의 18번째 아들이 있었어. 근데 이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전하 죄송한데요. 님 아빠 요즘 우울 터지는데 님 와이프 좀 데려갈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현종의 18번째 아들의 며느리가 현종의 후궁 첩이 됩니다. 근데 대놓고 지 아들 며느리를 지가 뺏은 거가 모양이 좀 안 좋잖아. 그래서 지 며느리를 지 아들이랑 일부러 이혼을 시켜요. 며느리를 이혼시킨 다음에 일부러 궁 밖에 나가서 살게 하고 궁 밖으로 지도 나가서 궁 밖에서 데이트를 해. 그러면서 몇 년을 현종이 궁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다시 궁 들어오고 궁 밖으로 가서 데이트하고 그 다음 몇 년 뒤에 궁 밖에 있던 그 후궁을 데리고 옵니다. 현종의 실제 후궁으로 들여요. 그 후궁이 바로 양귀비입니다. 당시에 양귀비가 26살, 현종 나이가 60이었어요. 원래 남편의 아빠한테 후궁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요, 양귀비 이 양반이 후궁이 되자마자 황제 현종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빠, 우리 남동생 요즘 친척 동생이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좀 꽂아달라고. 고위 관료가 양귀비 집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귀비 집안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야. 부정부패가 개쩔고 당나라 꼬라지가 개판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안사의 난입니다. 이게 당나라에서 당시 엄청 크게 일어난 난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나라도 후달리네. 이 진압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이 안사의 난이. 진압이 너무 안 되니까 당시에 위구르족. 당시에 위구르족이 짱짱했어. 위구르족이랑 당나라가 좀 잘 지냈거든. 당나라가 이거 너무 이거 안사의 난 진압이 안 되니까 야 위구르야! 좀 도와줘. 이거 될 것 같다. 당나라가 위구르족이랑 같이 합심해서 저 안사의 난을 막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하들이 이제 현종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종폐야, 레알 니 새끼도 문제지만 네 후궁 양귀비랑 그 양귀비 집안 사람들 때문에 나라꼴 개판 난 거다. 다 조지샘 해가지고 실제로 양귀비 집안 사람들하고 양귀비가 처형을 당합니다. 현종이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도 저 느낌이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거 안 그러면 내 얼굴도 개똥되겠다 해가지고 좀 죽인 느낌? 이거 뭐 영화마다 건너 내려오는 그 얘기마다 다 다른데 이거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당나라에도 안정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안정이 오는 줄 알았는데 당나라의 875년 그 유명한 당나라 개박살나게 된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원인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